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올해 들어 100억 원이 넘는 영업점 여신 사고가 7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취약점이 드러난 은행권의 여신 업무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 아너, 화웨이의 휴대폰 자회사가 올 2분기 서유럽 폴더블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처음으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새로운 갤럭시 Z6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3분기에는 세계 폴더블폰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드림 CIS가 지분 투자한 셀라토즈의 세계 첫 희귀 유전병 치료 성공 소식에 장중 24%까지 급등세 보였습니다. 세포 치료제로 대량 생산, 장기 보관과 배달이 용이하도록 동결 제형으로 만든 것도 세계 첫 사례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회에서 토큰증권 법제화 작업이 재개할 조짐이 보이면서 STO 관련주인 갤럭시와 SM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토큰증권 법제화에 다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에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장에서 바로 수익 내볼 만한 종목을 찾아드리는 단타일타.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전일 미 증시는 노동절을 맞아 휴장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 경기 연착륙 기대감에 대체로 상승 마감해 주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쪽이 1% 넘게 크게 빠졌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보였습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단타로 전략 세워보기 위해 단타 고수이신 영석쌤과 함께합니다. 오늘 단타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주실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영석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도 조금 이슈들이 좀 부재했던 시장이었습니다. 9월 시작부터 조금 더 안 좋은 시장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 속이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주식을 할 때 실적 중요합니다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재료에 대한 기대감, 기대로선 반영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증시에 기대할 만한 것들이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하나 꼽자면은 9월 FOMC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금리 동결이라든지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낼 확률이 적습니다만 꺼낸다면 시장이 붕괴되는 것이지 인하는 당연히 이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시는 한동안 횡보 구간을 좀 지속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한번 볼게요. 자, 시장이 지금 21선 기점으로 해서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시나리오가 이렇게 갈 수 있고 아니면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적합한 시나리오, 확률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이 안에서 21선 끼고 횡보하는 시나리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승 모멘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빠질 명분도 없다 보니까 이 안에서 움직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왔고요. 코스닥 역시도 좀 마찬가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21선 살짝 이탈했습니다만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고요. 2선이라고 하면은 자 760선 오늘 마감했는데 750선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750선 이탈한다면 기술적으로 투매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이다. 투매가 나오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앞에 6자까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블랙 먼데이 때 8월 5일에 672선 찍고 올라왔는데 6까지는 아니고요. 한 725와 한 775 사이 2선입니다. 2선. 이 구간 안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섹터도 좀 부족하고요. 시장 상황도 좀 안 좋습니다. 수급 한번 체크할게요. 수급 보자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일주일 동안 23일 맞습니다. 23일을 기점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9월 2일 하루 일거래 빼고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외국인이 팔고 있으니까 코스피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이고요. 기관 투자자는 반대로 물량을 좀 담고 있는데 최근 이거래일, 그러니까 9월 들어와서 계속 팔고 있습니다.
누가 담고 있느냐? 개인 투자자가 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반도체가 지금 안 좋다 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세 흐름 면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이거래일 동안 팔고 있습니다. 9월을 기점으로 이거래일 동안 팔고 있고 개인 투자자가 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상황이 한동안은 지속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장 상황 안 좋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인 투자자가 타개하기 위해선 단기 투자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 무료 단타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 이때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기술적 분석 강의 여러 가지 컨텐츠 진행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 같이 짚어봤습니다. 현재 기대할 만한 상황은 없는 상황 속에서 증시는 한동안 횡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도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 단타로 접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단타 전략 오전 8시 30분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다 정리해 주시니까요. 그때 단타 입장해 주셔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받을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1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장 단타 종목으로 전략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영석의 단타 1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교시 1타 섹터 시간입니다. 오늘장 주목받았고 단타 투자를 하기에 적합했던 섹터에 대한 영석쌤의 자세한 분석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1타 섹터로 STO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석쌤, STO 오늘 엄청나게 좀 핫한 섹터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종목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경제방송 보신 분들은 STO 다들 들어보셨을 건데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조각 투자, 토큰 증권에 대해서 깊게 파고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로서 뭐 데이 트레이딩이든 스윙 매매든 수익 보고 나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알아야 할 지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각 투자입니다. 투자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조각은 쪼개서 살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시장이 쪼개서 무언가를 살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경매, 그러니까 미술품 한 점을 구매하지 않습니까? 미술품이 있으면 A 미술품, B, C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 한 점 구매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를 조각 투자, 말 그대로 조각 내서 잘라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 이겁니다. 기존의 주식과 비슷하죠? 내가 가진 돈만큼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가수의 어떤 음악에 대한 저작권. 여러분도 잘 아시는 뭐 가수 임영웅 씨의 어떤 노래 저작권들을 쪼개서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조각 투자고 STO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S급인지 A급인지 B급인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S급 1등 sek터다. 요거는 우리가 개인 투자자로서 접근해도 되는 섹터다. 이제 S급 말씀드리고요. A급 약간의 스킬이 필요하다. 2차 파동까지 나오는데 그래도 나쁜 섹터는 아니다. 그리고 B급은 나쁜 섹터니까 접근하지 말라. 이렇게 좀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는데 STO는 A급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급이면 오늘, 내일 매매할 수 있고요. 오늘, 내일 기회를 놓치시는 분들은 단기 스윙 관점에서 눌릴 때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직업에 맞게 선택하시는 게 맞겠죠. 내가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섹터를 매매하셨어야 되고요. 오늘 만약에 못하신 분들은 종가에 들어가셨어야 하거나 내일 아침 시초가에 매매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만약에 실시간 대응이 오늘 내일 불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단기 스윙 관점에서 A급 재료는 2차 파동이 나오잖아요. 이 눌린 구간에서 우리가 담을 수 있다는 섹터 설명 드리고 어떤 뉴스가 있어 왔는지 어떤 종목이 올랐는지 제가 좀 심층적인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토큰 증권 요 말이 어려우면 지우세요. 그냥 조각 투자구나.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저작권을 쪼개서 살 수 있구나. 미술품 한 점이 아니라 한 점 비싸잖아요. 그거를 쪼개서 살 수 있구나. 내가 지분을 그 소유권을 가질 수 있구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도 투자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이 시장에 대해서 깊게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 개정안 대표 발의한다, 세법 개정 증거사 어쨌든 법제화 추진하겠다 이겁니다. 새로운 모멘텀 발현입니다. 기존에는 이게 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제화 작업을 이달 재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정이 정해져 있네요. 그럼 모멘텀이 어느 정도 살아있겠네요. 상승 모멘텀 살아있으니까 제가 아까 두 가지 투트랙으로 말씀드렸죠. 오늘 내일 단기 트레이딩 가능하고요. 아니면 직장인 자영업자분들은 요게 눌릴 때. 그럼 눌리는 구간이 어딘지 제가 차트를 통해서 설명드리면 되고요. 직장인분들, 자영업자분들이 아니라 전업투자자, 전업주부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내일 어떻게 공략하면 될지 요거 제가 차트 보면서 두 가지 전략 세워드릴 거니까 끝까지 봐주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뉴스 저희가 좀 알아봤고요. 특징주. 그러면 이 뉴스 관련주가 무엇이 있냐 이거 좀 봐야겠죠. 뱅크웨어 글로벌. 왜 관련주인지 우리가 재무제표 보고 실적 볼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냥 차트상으로 봤을 때 올라왔으니까 관련주라니까 그냥 우리가 매매하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심층적인 분석은 필요 없고요. 어쨌든 뭐 360조 원 항상 뉴스를 낼 때 자극적으로 내는 경향이 있어요. 360조 원 STO 개정안 제발이 시장 자체가 360조 시장이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뱅크웨어 글로벌이 왜 관련주인지 이렇게 뒤에 좀 한 문장으로 설명을 좀 해놨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뱅크웨어 글로벌이 신규 상장에다가 STO 관련 섹터로 엮였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인 대장주입니다. 우리가 섹터를 볼 때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STO 섹터 대장이 누구인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장 누구입니까? 갤럭시와 SM. 왜 대장입니까? 그거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갤럭시와 SM, 뭐 토큰증권 법제, 요거는 똑같은 내용이죠. 뭐 지분 가치가 부각됐다라고 하는데 차트가 중요합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볼 차트는 뱅크웨어 글로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뱅크웨어 글로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규 상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U자형 패턴이다. 신규 상장 U자형 패턴이다. V자, U자가 있는데 요거 좀 제가 강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 중에 V자, 말 그대로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 V자, 알파벳 V자와 같다 해서 V자 패턴이라고요. 그다음에 U자형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 반등 기간이 짧은 패턴이고요. 요건 반등 기간 좀 길어요. 그래서 요게 물량을 모아놓은 흔적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량을 모은 흔적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거는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매매 시기를 좀 놓쳤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셨다면 오늘 시가에 매매하고 포지션 종료하는 그런 판단이 더 합리적인 매매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종목은 패스하면 됩니다. 그냥 신규 상장 중에 있구나. 올라가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대장을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다음 종목 제가 갤럭시와 SM 좀 말씀드려 볼 겁니다. 요게 대장입니다. 대장을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좀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시가총액, 신용비율, 유통비율, 그리고 재료 다 적어볼게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거래 대금, 뭐 캔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평선, 매물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개인 투자자가 혼자 분석하는데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방송이 있는 거겠죠. 직장인 자영업자분들은 나중에 VOD 돌려보면서 오늘 이러이러한 섹터 흐름이 있었구나. 오늘 어떤 섹터가 강했구나. 그 섹터 안에 주도주는 무엇이었구나. 한 10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1교시만 집중하시면. 그래서 오늘 정리해드리자면 STO 섹터는 A급 섹터고 두 가지 전략으로 접근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전업투자자, 전업주부 오늘 안에 끝내거나 내일 안에 끝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직장인 자영업자분들 1파 이후에 눌릴 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주가가 좀 빠질 때, 지금은 빠지는 구간이 아니라 올라와 있는 구간이죠.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혹은 나중에 시청하실 직장인 자영업자분들은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 주가가 눌릴 때 제가 좀 깔끔하게 지우고 주가가 여긴 높이 와 있으니까 여기는 데이 트레이더 가는 구간이고요. 주가가 눌릴 때 그러면 가격적으로 얼마가 될까요? 지금 2,665원이고 내일 아마 이제 이렇게 갭이 뜰 가능성이 높겠죠. 오늘 대장주이고 상한가니까. 근데 내일 캔들이 또 중요해요. 내일 캔들이. 무조건 눌린다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만약에 확대해서 볼게요. 만약에 이런 캔들이 나와요. 확대하셔가지고 좀 잘 보이실 겁니다.
요런 캔들이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오늘 9월 3일이니까 9월 4일 수요일에 이런 캔들로 갭이 뜬다. 그러면은 STO 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급이 이런 캔들이 나온다면 패스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캔들이 아니라 앞서서 이런 캔들, 이런 캔들, 막 용어를 제가 어렵게 말씀드리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이런 캔들, 그림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죠. 이런 캔들, 양봉 캔들, 음봉이 나오더라 하더라도 이렇게 팽이형 캔들이 나온다든지 어쨌든 조금 위에서 단단하게 받쳐주는 모습이 나온다.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단단하게 받쳐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우리가 직장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1파 이후에 눌림 구간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STO 정리해 볼게요. S급, A급, B급으로 제가 나누는데 B급까지는 아니고요. A급 정도 되는 재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직장인 자영업자분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로 편입해 놨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편입하시고 꾸준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1타 섹터로 STO 짚어봤습니다. 이 섹터는 A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눌린 구간에 접근해 보실 수 있고요. 단기 스윙 관점에서 오늘 접근 못하신 분들 오늘 종가나 또 내일 시가에도 가능하시니까요. 영석쌤과 같이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1타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인데요. 자, 영석쌤 비만 치료제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비만 치료제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일단 요게 S급, A급, B급이다. 전 당연히 S급을 꼽고 싶어요. 차트가 지금 무너진 종목들이 많은데 당연히 S급이죠. 요거 제가 쉽게 어떻게 설명드려 볼까요? GLP-1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밥을 먹으면 10분 안에 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또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뭐 어떤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먹었을 때 포만감이 들게 하는 약을 개발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이 찌는 이유가 뭐죠?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하니까 살이 찌는 건 당연한 원리입니다. 근데 내가 얼마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물 한 잔 먹었는데 고기 한 10인분 먹은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포만감이 생긴다면 당연히 많이 먹지 않고 이 약만 먹고 비만을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원리로 인해서 관련주가 오르는데 미국의 일라이릴리,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 그래서 뭐 삭센다, 위고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요것도 설명드리면 어려우니까 어쨌든 S급 섹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합니다. 그래서 S급 섹터면 전업 투자자,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 접근 가능하고요. 주가가 빠질 때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섹터가 되겠네요. 그래서 뭐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위고비 관련 이슈는, 그러니까 위고비가 약입니다. 약인데 한국에 10월 달에 상륙한다라는 이슈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슈에서 오늘 새로운 이슈가 나왔는데 이건 제가 한번 심층적으로 뉴스를 보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 노화를 늦춰 사망률을 19%나 줄인다고 합니다. 이게 비만 치료제인데 사망률도 줄인다, 노화도 늦춘다. 굉장히 호재 이슈가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국제공동연구진 17,000명 이상 조사해봤는데 이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주 성분이 비만과 심장 질환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노화를 늦춰 여러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미국 하버드대, 이탈리아 팔레 뭐 등등 나와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게 비만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장 질환에도 효과가 있고요. 여러 가지 질환, 그러니까 노화를 늦추는 데도 효과가 있다. 만능이다라는 어떤 인식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자리 잡히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오르는데 인벤티지랩 하나 보시면 돼요. 근데 인벤티지랩이 왜 관련주로 편입되었는지 보다는 차트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설명을 드려왔죠. 재무제표 볼 필요 없습니다. 실적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벤티지랩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블루엠텍 한번 볼게요. 블루엠텍이 세계 1위에 비만 치료제, 위고비 국내 유통사 선정 등등 나와 있는데 어쨌든 블루엠텍과 인벤티지랩, 펩트론도 있는데 오늘 이 두 개 강한 흐름을 오전장에 보였기 때문에 이 오전장에 좀 오르다가 중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벤티지랩과 블루엠텍이 어떤 흐름으로 왔는지 제가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인벤티지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인벤티지랩은 기존에 그렇게 강했던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게 강했던 종목은 아니고 앞에 매물대가 좀 껴 있습니다. 매물대. 이게 다 매물대입니다. 매물대인데 이거 제가 쉽게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2023년 하반기에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빵 튀었고 경제방송에서도 비만 치료제를 강조했고 지인들도 야 이거 비만 치료제 대박이다. 실체가 있는 거니까 지금 매수하면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라고 아마 얘기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뭐 2만 원에 샀다, 3만 원에 샀다, 5만 원, 10만 원 가길 기대하고 요 종목을 들어갔는데 주가가 쭉 빠집니다. 얼마까지요? 최저점 기준으로 15,000원 이하까지 빠집니다. 만 원까지도 갔었네요. 그러면 2만 원대에서 3만 원대 물려있는 사람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만 원, 10만 원 갈 거야라는 부푼 기대를 안고 매수를 해왔는데 주가가 만 원까지 빠진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리고 만 원까지 빠졌던 주가가 2만 원까지 반등한다면 2만 원에 1년 이상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2만 원에 물려있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 올라오면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한두 푼도 아니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0만 원, 20만 원 투자했다. 물론 큰 돈입니다만 주식시장에서는 좀 적은 돈이죠. 그래서 그러한 적은 돈을 내가 만약에 투자했더라고 한다면 홀딩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1,000만 원, 1억, 10억을 만약에 2만 원대 매수해서 1년 동안 버틴 사람이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버티기 힘들죠. 그럼 주가가 조금 올라오면 그 사람들이 파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 거래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가 껴있다 이거죠.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매물대가 앞에 저렇게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추세를 타면서 가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할 때 이 앞에 강하게 형성되어 있던 매물벽을 돌파하는지 유무를 확인하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주가가 좀 빠졌을 때 단기로 들어가거나 두 가지 관점에서 전략을 세우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무턱대고 비만 치료제 좋다, 산다?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식으로 그러니까 돈을 못 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을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실시간 데이 트레이딩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32,750원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강한 것을 가시적으로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고요.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력적인 섹터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조금 더 빠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얼마까지 빠지는 것이 과연 중요한가, 싼가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면 되겠죠. 지금 16,700원인데 오늘 윗골이 달린 캔들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 캔들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력될 물량은 아니고요. 2만 원까지 갔죠. 여기 보면 2만 원까지 꼬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1년 전에 물려있던 사람들의 물량이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캔들이 이런 구간에서 나오면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15,000원 이하에서 한 월급의 5%, 3에서 5%씩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면 괜찮은 종목이다. 개인적인 의견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블루엠텍은 인벤티지랩과 좀 다릅니다. 블루엠텍은 앞에, 요거는 브리지텍이고요. 블루엠텍은 앞에 매물대가 있습니다만 밑에 바닥 구간에서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하고 물량을 한번 모아놓은 차트입니다. 여기서 좀 거래대금 실린 윗골이 달린 음봉이 나와서 사실 이게 좀 찝찝한 캔들이긴 합니다. 이 구간에서 나왔다는 것은 찝찝한데 보통 이 구간에서 이런 캔들이 나오면 주가가 하락합니다. 우리는 언제 들어간다고요?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21선 오히려 이탈하면서 투매가 나올 때 들어간다. 투매가 나올 때 다른 사람들은 힘들어할 때 나는 오히려 싸게 담는 겁니다. 그럼 그 구간이 21선 구간 18,000원 이하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비만 치료제 섹터는 S급 섹터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눈여겨볼 만한 섹터인데 매물대가 많다 보니까 21선 단기, 중기, 이평선 이탈할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1타 섹터로 비만 치료제 살펴봤습니다. 비만 치료제 현재 노화까지 늦춘다는 소식에 S급 재료로 짚어주셨고요.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좀 빠질 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투자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1타 섹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섹터는 대왕고래인데요. 자, 영석쌤, 대왕고래 우리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이것도 S, A, B 제가 구분을 하겠습니다. 자, S를 구분하는 방법, A를 구분하는 방법. 요거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S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 뉴스 기사거리를 말해보라. 그리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좀 놀라거나 흠칫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S급의 가능성이 높다. 자, 제가 아까 STO A급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STO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반응이 좀 미지근할 겁니다. 근데 비만 치료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약만 먹으면 뭐 삭센다, 위고비 등등 약만 먹으면 살이 빠진대. 그럼 주식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조금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 S급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 간단하게요. 대왕고래. 우리나라에서 기름이 난대. 기름 한 방울 안 나던 나라가 요 시초하면 물론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만 어쨌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대. 아, 놀란다 이거죠. 왜 S급? 그러면 S급은 어떻게 접근합니까? S급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 가능한데 데이 트레이딩 가능하고 직장인 자영업자들 스윙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새로 나온 이슈입니까? 아니면 이전부터 그러니까 7월부터 나오던 이슈입니까? 이미 이전부터 나왔던 이슈죠.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직장인 자영업자분들이 선택하기에 좋은 섹터다. 그러면 눌리는 구간만 제가 좀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보유하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보유할 예정이신 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제가 좀 설명드려야죠. 보시면 동해 유망지 대왕고래 요게 하나의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 140억 배럴 가스 11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매장량 그 경제성을 한번 내봤을 때 한국석유공사는 최근 추진 중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현황을 공유하는 동해 울릉분지 탐사 심포지엄을 열었다 등등. 그래서 이하 생략하면 어쨌든 11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름이 나온다는 것 자체에 상징적인 의미를 두는 것이 맞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주들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자, 화성밸브가 정부 대왕고래 프로젝트 탐사 시추 보급선 등등 석유공사 사장 뭐 10곳 등등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련주구나 차트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구나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래서 화성밸브가 대장인지 GS글로벌이 대장인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한국가스공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가 대장인지 오늘 일단 이 두 종목만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화성밸브 먼저 보겠습니다. 자,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했던 종목입니다.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고 눌리는데 오늘 장대 양봉 세우면서 21선 라인은 내가 이탈하지 않을 거야. 강력한 의견을 좀 피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아, 나 힘이 강한 섹터야 라는 것을 투자자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투자자들이 거기에 화답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좀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까 비만 치료제와 좀 다르게 어떻게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냐면 매물대가 없습니다. 매물대에 대한 설명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기 산 사람들 지금 수익 구간인가요? 맞습니다. 여기 산 사람들, 꼭대기에 산 사람들도 지금 수익 구간이에요. 여기 15,420원에 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웬만한 사람들 수익 구간입니다. 이런 종목을 공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종목을 매물대 소화한 종목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려왔던 겁니다. 이런 차트 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가 직장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어느 구간에서 접근하는 게 좋으냐. 지금 종가가 13,510원이면 11선 부근입니다. 아, 약간 높아요. 약간 높은데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여기 반등한 구간이니까 들어가게 된다면 전고 라인 돌파하지 않을까. 그럴 때 쓰는 방법이 분할 매수라는 게 있죠. 한 번에 다 들어갈 필요 없고요. 내일 종가 관점에서, 내일 시가 관점에서 11선 부근, 21선 부근 혹은 이 라인 무너지더라도 재료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21선 밑으로 가면 12,000원 이하입니다. 이 구간에서도 재료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종목입니다. GS 글로벌 한번 볼게요. GS 글로벌과 화성밸브의 차이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 방송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일 거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GS글로벌 앞에 매물대가 있습니다. 2022년에 형성된 매물대네요. 여기도 매물대 잡아먹긴 했는데 앞에 저 매물대가 좀 걸립니다. 2년 정도 된 매물대인데 올라오려고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앞에서 찍어 누른다고요. 그러면 매물대가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게 맞습니까? 매물대가 없는 종목을 공략하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방법이겠죠. 그러면 GS글로벌을 매수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화성밸브를 매수하는 게 맞나요? 화성밸브네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사고체계를 형성하고 주식시장, 단기시장 접근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대왕고래 섹터 역시도 중장기적으로 괜찮은 섹터 중 하나입니다. S급 섹터이기 때문에 데이트레이더, 직장인 자영업자 다 접근이 가능한데 이게 금방 나온 뜨끈뜨끈한 이슈가 아니다 보니까 데이트레이더 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맞고 직장인 자영업자분들이 눌린 관점에서 들어가면 좋은 섹터다라는 설명까지 드렸고요. GS글로벌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화성밸브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 21선 이탈해도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모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1타 섹터로 대왕고래 살펴봤습니다. S급 섹터로서 중장기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GS글로벌과 화성밸브 짚어봤는데요. 화성밸브가 훨씬 더 접근하기 좋은 종목으로서 또 내일 시가에 11선, 21선 부근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타 섹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방송에서 다 못다한 이야기들 오전 8시 30분에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타 섹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2교시 1타 종목 시간입니다. 종목 리뷰부터 할 텐데요. 자, GI 이노베이션과 또 한국 화장품 제조 최근에 방송에서 짚어주셨던 종목들 상승 흐름 아주 좋습니다. 이 종목들 어떻게 공략하셨는지 타점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영석쌤, GI 이노베이션부터 어떻게 상승 흐름 공략할 수 있었는지 타점 짚어주시죠. 네, GI 이노베이션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5일선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으로 가지고 온 종목이고요. 8월 30일에 제가 공략했던 종목입니다. 방송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자, 5일선 상승 구간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5일선 가파르게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9월 3일 기준으로 윗꼬리 달린 캔들이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다. 그 말인즉슨 홀딩할 근거가 된다 이거죠. 우리가 5일선 상승 구간에서 매수를 했는데 5일선을 만약에 이탈한다면 매도 근거가 되지만 5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매도 근거가 아니라 홀딩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5일선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꾸준히 지켜보시고 상승 파동 포지션 그대로 유지하셔도 좋을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종목인데 한국 화장품 제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섹터 시간 말씀드릴 때 화장품 섹터 말씀드렸습니다. 화장품 섹터 역시나 S급 섹터이고 2분기 실적이 나오고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 피크아웃 우려감으로 인해서 고점 대비해서 실리콘투라든지 토니모리, 한국 화장품 제조 그리고 여러 가지 화장품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나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역시도 많이 빠졌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오히려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한국 화장품 제조가 실적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 대장주로 말씀드렸고 1타 종목으로 제가 9월 2일에 가져왔습니다. 오늘 종가상으로는 1% 마감하긴 했는데 장중에 한 7% 가까이 오르고 눌렸습니다.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보면 얘가 패턴이 어떻냐면 이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윗꼬리 길게 달아주고 눌렸다가 윗꼬리 달아주고 눌렸다가 결국에는 상승 파동으로 가는 흐름입니다. 재료 괜찮고 차트 괜찮고 오히려 적산병 패턴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 제조 역시도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단타 리뷰했습니다. GI 이노베이션, 한국 화장품 제조 모두 계속해서 상승 흐름 타고 있기 때문에 홀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내일장 1타 종목들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유라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신규 상장 상승 패턴 접근 가능할 것 같은데 내일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유라클 전략 세워주시죠. 네, 우리 방송 첫 번째 1타 종목으로 제가 유라클이라는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아까 신규 상장 설명드릴 때 두 가지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드려왔습니다. V자 패턴, U자 패턴, 완만하고 가파르고의 차이고요. 요거는 차이점은 빨리 반등한다에 비해 요거는 물량을 좀 확보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V자보다 더 상승할 확률이 높다. 고점을 경신하면서 신고가를 달성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라클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상승 패턴인데 U자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종가가 27.23%, 이거 상한가 목전에 두고 마감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매집봉 보이고 이렇게 마감한 경우에는 시간 내에서 오른 다음에 상한가 보내고 나서 다음날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패턴은 종가에 들어가는 게 좋은데 방송 시간 관계상 내일 시가에 들어가도 될 만한 종목이다라고 판단해서 들고 왔고요. 시간을 보자면 역시나 지금 1.62% 올라가 있는데 시간의 상한가 닿지 않더라도 어쨌든 오늘 좋은 흐름을 보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시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시가에 들어가시는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무엇이냐? 단기 스윙으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즉슨 나중에 방송을 돌려보시는 직장인 자영업자분들 중에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라클 종목 말고 제가 추후에 두 가지 종목 더 있으니까 그거를 공략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매집을 어느 정도 했고 신규 상장이다 보니까 내일 엄청나게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인즉슨 변동폭이 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종목은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전업 투자자분들이 내일 시가 매매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라클 내일장 전략 세워봤습니다. 전업 투자자분들 계속 실시간으로 접근 가능하신 분들만 내일 시가에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변동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영석쌤과 같이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1타 종목 FSN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만 20% 크게 올라주었는데요. 자, 영석쌤 FSN 우리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FSN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바닥 구간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매물대를 소화한 좀 굉장히 높이 있는 종목을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전략을 수립하고 1타 종목으로 가지고 오는데 제 성향과 다르게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근거를 좀 말씀드리자면 매집봉이 강력한 매집봉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20% 가까이 상승했는데 이게 상승하는 그 메커니즘을 좀 잘 보시면요. 오늘 5장 들어와서 잠잠하던 종목이 갑자기 급하게 올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마 동시효과상으로 4% 이상 급등했을 건데 제가 이거는 분봉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분봉 보시면 10분봉인데 1시 50분부터 쭉 올라왔어요.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쭉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예전에 실전 투자 대회 할 때, 전업 투자할 때 굉장히 종가 관점에서 많이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보통 이렇게 나오면 시간 외에서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다만 이거는 내일 바로 파는 전략이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직장인 자영업자분들보다는 실시간 접근이 가능하신 분들이 들어가시는 게 맞는데 시간 외 흐름만 보겠습니다. 2.64% 3억 들어왔고요. 장 마감할 때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습니다만 동시효과상으로 10분봉 추세 이탈하지 않고 올라온 종목은 내일 빠르게 처분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중요한 변곡점이 어디겠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121선입니다. 그럼 이 라인 갭 뜨고 일단 이렇게 출발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 121선 라인을 아래 꼬리로 지지해 주느냐, 완벽하게 돌파하느냐를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종목은 두 가지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내일 시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셔도 좋고요. 만약에 시가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121선 라인 지지되는 거 확인하고 종가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FSN 전략 세웠습니다. 두 가지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내일장 시가에 접근하거나 아니면 121선 지지 확인 후에 종가에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종목 브릿지 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14.8% 크게 올라주었습니다. 장대항봉 형성했는데요. 내일장에서도 그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자,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네,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요거는 U자 패턴입니다. U자 패턴인데 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게 U자입니다. U자인데 자, 아까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신규 상장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세력들 강의할 때 뭐 박스권에서 매집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악재를 터뜨려서 매집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매집봉을 띄운다라는 설명까지 드렸죠. 요거는 이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락하는데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지 않았어요.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지 않고 하락했다는 것은 일부러 악재를 띄운 다음에 하락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매집 완료한 세력들이 전고 라인을 돌파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모은 이유는 당연히 비싸게 처분하려고 모은 것이겠죠. 따라서 이 종목은 이평선 추세 살아있고 전고점을 목전에 두고 있는 U자형 상승 패턴이기 때문에 내일 시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1타 종목으로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이평선 추세 살아있고 U자형 패턴 만들면서 내일 상승 흐름 기대되기 때문에 내일 시가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1타 종목들 세 종목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우리 영석쌤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전 8시 30분에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3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3교시 명품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단타에 대한 투자 팁을 알려주시는 시간인데요. 자, 영석쌤 오늘의 강의 주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지금과 같은 박스권에서 개인 투자자가 바로 쓸 수 있는 단기 투자 기법이죠. 박스권 매매 기법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1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1, 2,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지 라인에서 매수해서 저항 라인에 매도하는 기법이고요. 제가 내일 말씀드릴 박스권 매매 기법 2타는 저항 라인 돌파할 때 매수해서 비싸게 파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무래도 직장인 자영업자분들이 쓰기 좋은 기법이고요. 내일 제가 말씀드릴 기법은 직장인 자영업자분들보다는 실시간으로 대응 가능한 전업 투자자분들이 쓰기 좋은 기법일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팁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박스권의 지지 라인에서 매수하고요. 박스권의 저항 라인에서 매도한다. 제가 조금 이따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박스가 이렇게 형성되면은 주가가 이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겠죠. 어느 구간에서 매수한다 이겁니까? 이런 구간에서 매수해서 어디서 매도합니까? 이 구간에서 매도한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박스권만 잘 찾아내면은 수익을 기계적으로 꾸준히 이런 장에서도 볼 수 있겠구나. 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거래 대금이 강하게 터졌다가 자, 이런 거죠. 거래 대금이 이렇게 있으면 강하게 한 500억 이상 구간을 의미합니다. 500억 이상 터진 구간이 있느냐. 거래 대금이 강하게 터졌다가 눌리는 구간이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냥 아무 거래 대금 터지지 않은 아무 종목이나 매수하시는 거 아닙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받고
받고 있었던 종목이 눌릴 때, 박스권 형성될 때 매수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 부분이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121선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그 종목은 우리가 매매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평선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평선들을 그리는 게 아니라요. 증권사 기능, HTS도 그렇고 MTS도 그렇고 다 선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121선 보시고 121선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그냥 매매를 안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개념 아니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나 체크하시고요. 그다음 중요한 개념이 나중에 강력하게 터질 수 있는 재료를 보유한 종목. 그러니까 일정을 말씀드리는 건데 요거는 일정 매매 여러분들 강의 들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하나 좀 설명드리자면 어떤 가수가 복귀한다. 근데 이게 유명한 가수일수록 그 관련 엔터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당장 복귀하는 것은 아니라서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복귀 일정이 다가올 때 상승 모멘텀이 발현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재료를 보유한 종목을 선정해야 된다. 일정이 있는 것들. STO도 마찬가지죠. STO도 어쨌든 뭐 법제화 일정이 잡힌 건 아니었습니다만 장내 거래소를 언제 개설할 거다라는 일정이 잡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강력하게 터질 수 있는 재료를 보유한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에 특징주 치시면 그날 특징주가 쫙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게임 신작 기대감, 게임 언제 출시할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드라마 출시 기대감. 아, 이 감독, 이 작가, 이 배우 정말 유명한 작가이자 배우이자 감독인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드라마를 만들면 나중에 시청률 대박이 나겠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련 뭐 배급사라든지 관련주 다 나옵니다. 그거 바닥 구간에서 박스 구간에서 횡보할 때 담았다가 팔았다가 담았다가 팔았다가 하면 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차트 보면서 어떻게 이 종목을 뽑아내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매매하면 되는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갤럭시아 머니트리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일단 하나 가지고 온 종목인데 보시면 언제 우리가 매수할 수 있습니까? 자, 이전 차트입니다. 이전 차트인데 이때 상승 파동이 나오죠. STO 관련해서 올랐던 종목입니다. 거래 대금이 들어오죠.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쪼개봤을 때 이 구간을 A라고 하고요. 이 구간을 우리가 B라고 할게요. A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은 전업 투자자죠. 올라갈 때 저기 꼭대기에서 어떻게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이 매수할 수 있겠습니까? 실시간으로 MTS 보면서 어떻게 이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5일선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52주 신고가 매매 기법, 꼭대기에서 매수해서 더 비싸게 파는 기법을 적용해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전업 투자자들이 매매하는 영역이 A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B 영역. 이 안에선 박스권 매매 기법, 그다음에 뭐 상승 N자 이것도 되죠. 이런 게 다 가능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A를 우리가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B를 공략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거래 대금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강하게 터졌다가 눌리는 구간이 이 구간이지 않습니까? 이때 거래 대금. B 구간이랑 A 구간의 거래 대금을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길 바랄게요. 여기는 쭉 올라와 있죠. 여기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매매하는 게 박스권 매매 기법이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횡보를 하는데 이게 121선이죠. 나중에 강력하게 터질 재료 보유한 종목이고 121선을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탈했습니까 지금? 보시면 이탈을 이때 했네요. 그럼 우리가 이때는 매매하면 안 되고 이때 이탈하지 않았을 때 박스를 그릴 때 이 안에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우리가 동그라미 친 부분 매매해서 이런 저항 구간에서 팔면 된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이 안에서 박스를 움직이니까. 그래서 사실 이 기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한 기법입니다. 오늘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종목을 가지고 실제 사례를 가지고 거래 대금 터졌다가 눌리는 구간에서 지지라인이 형성될 때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박스권 매매 기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이 내용이 어렵다, 이해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매일 아침 8시 30분 무료 단타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례 분석, 기술적 분석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단타 성공을 위한 박스권 매매 기법 1탄을 실전 차트에 직접 적용하는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방송에서 못다는 이야기들, 또 기법 강의들, 또 오전 8시 30분에 단타 무료 방송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1타 섹터로 STO A급 섹터로 눌릴 때 단기 스윙 관점으로 들어가자라는 전략 세웠고요. 비만 치료제 S급 섹터로 매물대가 많은 섹터이나 돌파 구간 확실하게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어서 대왕고래 X급 섹터로 10에서 21선 부근의 분할 매수로 접근하자라는 전략 세웠습니다. 두 번째 내일장 1타 종목으로 유라클, 위메이드맥스,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내일장 시가에 접근할 세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마지막 1타 기법 으로 박스권 매매 기법 1탄으로 박스권 지지 라인의 매수, 저항 라인에 매도하는 전략 배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신 영석쌤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쌤 감사합니다. 단타 1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